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부패 전력에 있는 박병국 전 경무관을 대외 협력 보좌관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 뇌물죄로 실형을 받았던 인물인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임용 대상자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 가운데 박 전 경무관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 시험장. 박병국 전 경무관이 2급 고위공무원 대우를 받는 대외협력 보좌관 면접을 보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경무관은 경찰 재직 당시인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 확정 선고를 받고 복역했습니다. 출소 이후 코나아이 주식회사 부사장, 경기시장 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거쳐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일해왔습니다. 면접을 마친 박 전 경무관은 취재진을 향해 지난 15년간 깊이 반성해왔다며 도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으로 일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신용한 지사가 발탁한 배경을 두고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한 보은 인사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자신은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제가 지사님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으나 제가 이제까지 해온 경험과 그러한 인적인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부패 전력을 가진 인사의 발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충북도가 스스로 인사 원칙을 훼손한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이 신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민선 8개와 같은 그런 불신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사의 배경과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이번 인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 행정적인 모든 책임은 바로 충청북도의 인사권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재정난을 타개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해달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임명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종 임용 여부는 다음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어제 새벽 충주 도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과속 운전과 법규 위반 가능성이 모두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주시 목행동의 왕복 6차선 도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흰색 승용차를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검정색 벤츠가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흰색 승용차는 여러 번 구르며 100m 이상을 튕겨져 나가고 검정색 차량은 인근 가게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출근 중이었던 흰색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 A씨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하지만 벤츠 차량의 당시 속도는 제한 속도를 한참 넘어섰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40대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경찰은 체열을 통해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확보한 두 차량의 블랙박스 등 당시 속도 확인을 위한 감식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장소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당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기도 답답하죠. 폭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시원한 곳을 찾는 것일 텐데요. 이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터득한 전통적인 피서법, 바로 다리 아래입니다. 그늘이 만들어지고 옆으로 하천이 흐르면서 바람까지 살랑이는 도심 속 최적의 피서지입니다. 벤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담소를 나누면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다리 밑에는 자연 바람이 들고 또 물 흐르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하니까 좋죠. 말할 수 없이 덥기는 더운데 집이 있으면 또 답답하고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와서. 충북 전역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연일 한낮 기온 36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곳 무심천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 청주 빙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에는 폭염이 딴 나라로 달아났습니다. 밖에는 더운데 이런 시원한 데서 동생이랑 같이 스케이트 타니까 좋아요. 야외 물놀이장. 아이들은 더위를 잊은 채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신나게 뛰어놉니다. 이를 바라보는 부모 마음도 덩달아 즐겁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놀이터가 있어서 왔는데 너무 시원해요.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폭염을 비켜가고 있는 가운데 청주기상지청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충북 도내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그제 오전 10시 15분쯤 음성군 원남면에서 농산일을 하다 쓰러져 숨진 60대 사망 원인이 열사병으로 판정되면서 올해 도내에서도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록적 폭염으로 일상이 위태롭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심 열선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과 민간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해 시멘트 바닥의 온도를 낮추고 폭염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대구광역시가 도심 녹화 사업 등을 통해 도심 온도를 낮춘 것은 지자체 노력으로 도심 열섬 현상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주문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아이들이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데요. 충북학생수련원이 방학 동안 마련한 수영과 프리다이빙 등 다양한 수중 프로그램에 260명의 초, 중, 고학생이 참여하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프리다이빙은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아이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1분 넘게 호흡을 유지하며 자명하고 단계별로 설치된 훌라후프를 차례로 통과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구조훈련까지 충북학생수련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운영하는 프리다이빙 교실입니다. 엄청 어렵고 힘들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고 더 재밌었어요. 다음 방학 때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 프리다이빙 교실은 20명 모집에 60명 이상이 신청해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아이가 마치고 오면 항상 엄마 오늘은 4m까지 들어갔어, 오늘은 5m까지 들어갔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얘기하고 재밌는 스포츠를 접하게 되니까 되게 부모로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학생수련원은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중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레저 활동을 넘어 집중력과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여름방학을 맞아 물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학생들. 목표를 하나씩 넘어서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충주시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기존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시는 청년 기본 조례를 고쳐 심의 기능에 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를 개편한다며 다음 달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9세에서 30세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청년 단체 활동가나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회사가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에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차량 지원금 6,6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원금은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노인복지관 등 3곳에 전달돼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차량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자택 출발부터 병원 접수와 진료,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을 일컫습니다. 괴산군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과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공무 국외 출장 여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오는 9월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때 전액 감액 처리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의회는 이번 결정이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구는 청주국제공항에서 펼친 관광 마케팅이 효과를 내면서 증평 투어패스 이용객이 7월 말 기준 10,000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이용객 13,000명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증평 투어패스는 증평 내 16개 가맹시설을 19,900원으로 이용하는 관광 상품으로 올해 유치 목표는 2만 명입니다. 증평구는 청주국제공항을 지역 관광의 새로운 관문으로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